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으로 서울시장에 입후보한 정몽준 씨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거의 망언급입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요, 박원순 현직 시장, 즉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 예산으로 협동조합 사업을 지원하는 점을 들면서 협동조합 사업은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박원순의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되면 이런 사업 안 하겠다라고 폭언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법에 따라서 바로 이명박이 때 개정한 협동조합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조직이고, 주식회사와 의결권에 대한 규정만 다를 뿐 기업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이런 협동조합 기업을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박원순의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제가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폭언을 한 이런 인간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협동조합 사업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말입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현재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협동조합 기업은 무려 4,575개사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미래협동조합 국민TV 26,0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협동조합 기업들을 국가보안법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색깔론을 씌우고 있는 정몽준에게 정말 정의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를 낙선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낙선시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협동조합, 합법적인 협동조합을 국가보안법 운운하는 색깔론, 여기에 염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정몽준 씨를 낙선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3년 전이죠. 2011년 5월 1일.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미군이. 뭐 사살 자체를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때 백악관의 풍경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주도한 것은 미군 특수부대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점프 차림의 오바마, 브리핑을 맡은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의 마셜 웹 준장, 완스타입니다. 겨우 벨 하나에게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자리,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앉던 자리에는 완스타, 벨 하나 준장이 앉아 있고요. 그 앞에 쭉 늘어진 소파에도
실무자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 뒤에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합참의장 수뇌부들이 쫙 서서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왜 뒤에 쭈그리고 앉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야. 실무는 니들이 해. 자신 있게 해라.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박근혜가 다 합니다. 박근혜 대국민 담화에서 온갖 해결책 박근혜가 다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 그 자체도 탁상공론이었습니다마는 그 해결책을 내놓을 대가리가 박근혜에게 있겠습니까? 아래 그들이 써준 그거를 읽는 사람은 박근혜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수첩을 뜯어서 그 밑에 앞에 앉아있는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장관들한테 다 나눠주지. 뭐 하려고 말을 하고 수첩을 받아 적느냐고요. 어차피 박근혜 아이디어가 아닌데. 박근혜 어제 담화 여전히 남 탓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말만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전혀 이런 방구 일도 뻥끗 안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청해진 해운과 해경 안전행정부 등에 돌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청와대가 뭔 잘못을 했는지 그 얘기라도 한마디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적극적이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발상 너무 많습니다.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사람 등을 엄벌하는 행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겠죠. 탐욕적인으로 사익을 추구해서 취득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언력재산 환수법 제정 이것도 정부에서 법이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여야에게 논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전혀 일체의 과정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얘기했던 중재인에게 수백 년의 행을 선고하는 국가의 행법체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충분한 검토 논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한국의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발상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이해 불능입니다. 법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주주의 재산까지 환수하겠다는 발상 역시 법인 제도 등에 대한 기존의 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가 유신공주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처럼 자기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겁니다. 정말로 해야 될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 생명의 존엄과 삶의 질 등은 뒷전에 밀리는 현실 여기에 대한 반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엄벌주의를 내세워 다그치고 더욱 많은 깨알지시를 쏟아내면은 나라가 안전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리라고 아직도 박근혜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심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식의 그따위 방식은 새로운 위기를 부릅니다. 한겨레신문 김지숙 논설위원이 새 위기 부를 박근혜의 권위주의 오늘 칼럼을 썼는데요. 박근혜의 약점, 박근혜의 취약점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여러 국가기구와 사회체제를 혁신하고 새 체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다. 온갖 모순이 이번 참사에 집약된 점에서 당연한 움직임이다. 참사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은 분명하다. 다양하게 거론되는 새 체제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이나 물질적 목표, 추상적인 이념을 중심에 둘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고 역량을 골고루 키워가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맞은편에는 여러 해 전부터 경제, 정치, 교육, 문화, 의식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규제하는 원리가 된 신자유주의가 있다. 시장 근본주의와 억압적 권력을 두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는 한 또 다른 참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상, 시장 근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리고 억압적인 권력, 이 두 잘못된 양대 축의 신자유주의 체제 그대로 둬서는 또 다른 참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놓은 여러 대책은 대한민국의 계획과
대변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달리 이러한 체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이른바 관피아의 피해를 없애겠다는 따위의 조처는 임기응변식의 강론일 뿐입니다.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립적인 진상조사위 등을 통해서 문제를 샅샅이 밝혀내고 새 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는 일입니다. 아니, 뭘 하려면은 도대체 이게 왜 벌어졌는지 진상을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상조사, 항상 그 진상조사를, 그러한 참사를 일으킨 그 주체가 진상을 조사하는 해괴한 행위를 되풀이해온 게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을 검찰이 조사하게 하고,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조사하게 하는 이따위 식의 행태 다 버리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조사를 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야 대책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9.11 사태 때도 미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샅샅이 다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은 나왔던 겁니다. 박근혜처럼 지 맘대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엉터리 대책들을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의 모습에는 내가 대답을 제시했으니 정치권과 국민은 따라와라, 팔로우 미 하는 근위주의가 넘쳐납니다. 특정 범법자에 대해서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겠다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건너뛴 언역재산을 환수하겠다는 등 이런 초법적인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10월 유신을 다시 선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최근 구체적 실상이 드러난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는 주동아리 꼭 때렸습니다. 많은 기자가 있었으나 질문을 전혀 받지 않고 자리를 뜬 것도 상징적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집회 등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결국 기자들이 질문조차 받지 않고 서둘러 도망가는, 그리고 해외로 토끼하는 그런 박근혜의 방식 꼭 닮아 있는 겁니다. 이제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4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된 바 있다. 2012년 대선에서도 복지 확충과 경제 민주화는 모든 후보의 공통분모였다.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이 의제들을 제대로 추구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복지 민주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 전쟁의 반대로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없는 사태가 적극적인 평화다. 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면서 그 사회의 활력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뒷받침하는 본질적 요소다. 평화를 이루려면 먼저 시큐리티가 확보돼야 한다. 시큐리티는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는 안보지만 사회 안의 각 주체에 대해서는 안전이 된다. 곧 세월호 사건을 나몰라라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이상한 태도와는 달리 안보와 안전은 둘이 아니다. 여기에다 공정한 사회구조, 구성원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 공정하고 공평한 참여 환경의 형성 등이 갖춰져야 평화가 유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은 진짜 근본적으로 박근혜를 뜯어고치든가 아니면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가능합니다. 사실 내각제였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박근혜 정권은 당장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지금 시민들의 화를 계속 돋구고 있는데요. 이러면 진짜 헌정의 중단,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권의 담당자들은 깊이 새기고 정말로 분골쇄신해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정말 한쪽 귀를 흘리고 계속 이런 충고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의 다양한 관계 사이에 어떤 폭력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나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온갖 단체들의 그야말로 백색 테러와 유사한 그런 폭력성, 이것도 또한 우리 사회의 큰 문제고 도려내야 될 환부입니다.
신뢰, 특히 대다수 사람을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는 일반적 신뢰는 집단적 경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새 체제를 모셔가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응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대답이 62.5%나 됐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순이 더 확대 그리고 더 재생산돼서 위기가 일상화할 겁니다. 다리의 지탱력은 가장 약한 교각의 힘으로 지탱됩니다. 다수의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더 강해집니다. 모두가 평화 속에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씨의 근위주의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조합원 가입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 이동의 강기철음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런 박근혜의 사과, 가식적인 사과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 화면은 못 봤지만 눈물도 흘리셨다고 한다. 그 점으로 많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김한길 대표를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인지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한심합니다. 박근혜에게는 복입니다. 이런 게 왔어요. 저희 국민TV에. 국민TV 조합원 안재영 씨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리며 정의를 외치고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투 중인 국민TV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영 씨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기성세대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곤함의 누적과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한편에서 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 눈앞에서 발생한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잊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단지 어른들을 믿었던 잘못 아닌 잘못으로 인해 또다시 고통을 맞을 수 있겠다는 절박감으로 잊지 않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찬사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노란 리본으로 다지고자 친구들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라면서 노란 리본, 쇠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금속으로 만든 노란 리본을 만들어서 저희 국민TV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10개만 더 보내달라고 했는데 20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벤트를 해서 한 세트 2개씩 쌍으로 10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재영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재영 씨는 사무실 직원 10여 명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뒷전으로는 연행, 뒷전으로는 미행까지 했답니다. 특히 유가족들을 미행해가지고 경기경찰청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악의 눈물도 아니고 그 눈물을 흘리는 사진도 보니까 정말 공감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게는 이를 악물면서 두고 보자라며 흘리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제게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마음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만은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제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눈물 흘리면서 뒤로는 연행을 하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연행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유가족들을 미행까지 하는 이런 처사. 아가의 눈물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한겨레신문의 사설. 앞으로는 눈물, 뒤로는 연행의 구속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 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과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17일과 18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주변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와 행진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를 향해 거리 행진을 하던 시민들도 시종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해산하려던 시민들을 경찰들이 에워싸서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더니 몇 분 사이에 잇따라 해산 명령을 한 뒤에 여기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연행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맞는지 민중의 지팡이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애초부터 절차를 갖췄다는 신용만 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연행 과정에서도 경찰은 주저앉은 여학생을 질질 끌고 가는가 하면은 중학생 딸과 그 어머니까지 체포하려 덤비는 등 사뭇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봐왔던 독재 정권 아래서의 경찰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꿈뜨게 굴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이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그렇게나 기민하고 단호했습니다. 단 한 명도 구해주지 못한 이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말자는 운동이 지금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경찰은 연행된 시민 대부분을 입건하고 한두 명은 구속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눈물까지 보이며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을 따지는 시민들의 입은 본보기로 틀어막겠다는 꼴이다. 경찰은 항의 목소리를 막겠다고 사람들의 통행까지 봉쇄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향했던 9일 새벽, 경찰은 인도까지 막아가며 사람들의 청와대 방향 통행을 통제했다. 17일, 18일에도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일대의 인도를 몇 시간씩 통제해 사람들이 오갈 수 없게 했다.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고 급기야 소통까지 통제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친다.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그 눈물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눈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경찰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여론들,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이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는 이 민심의 불길, 박근혜 정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결국은 정말로 이 민심의 물길이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를 에워싸서 활활 불태울지도 모릅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KBS 끝까지 KBS에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더군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KBS 사태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KBS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길환영 한국방송사장이 19일 아침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출근 저지를 당했다. 나중에 몰래 진입했으나 한국방송사내는 사장 퇴진 구호에 휩싸였다.
한국방송기자협회는 오후 1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갔고 아나운서 13명도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팀장급 PD 54명도 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기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 지역 총국 취재 편집 촬영부장들도 퇴진운동에 동참했다.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의 청와대 외압 폭로 이후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 되찾기 운동이 눈사태처럼 커지고 있다. KBS 내부 조직원들이 투표를 해본 결과 기란영 불신임이 무려 97%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방송 KBS의 이사들은 7대4로 여당 혹은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7명이던가요?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야당 추천 인사보다도 여당 추천 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소수인 야당 추천 인사들이 기란영 사장 해임 제청을 결의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야당 추천 인사들은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청와대의 방송, 청령 방송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란영은 사퇴할 뜻이 없답니다. 그리고 김시곤의 발언에 대해서도 업무상 대화가 그런 식으로 가상 왜곡될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이고 왜곡이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길 사장이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한국방송 사태는 더욱 더 큰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 사태, 기란영 사태의 핵심은 KBS를 꼭두각시처럼 부려온 청와대에 있습니다. KBS가 청와대 사내방송이라도 되는 양 청와대가 누구를 자르라느니 말라느니 기사를 키우라느니 줄이라느니 사사건건 간섭한 것이야말로 사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KBS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날 청와대 관계자는 김시곤의 보도통제 폭로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가 없겠죠. 침묵으로 이 국면을 헤쳐나가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의 앞제비로 만든 그 청와대가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꼬리 자르기로만 일관한다면, 그리고 여론의 이 쓰나미를 잠시 피해가려고만 한다면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저항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KBS 사태를 보면은 진짜 중요한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KBS가 오로지 박근혜에게 손해를 가지 않게 가기 위해서 박근혜 뉴스는 또 어디 보니까 외국 가면요. 상황이 발생한 뒤에 20분 안에 보도를 하라고 다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국은 죽을 지경인 거야. 박근혜가 해외여행 가면은 뭔 행사를 했으면은 20분 후에 그게 보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똥을 싸겠습니까? 이건 KBS는 공영방송이라기보다는
걔 뭐 청령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가 운영하는 박영방송이에요. 박영방송. 이따위 박영방송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타이틀을 걸고 시청료 수천억 원을 쓰가면서 그것도 더 올리겠다고 요런 방정을 떠는 걸 보면은 진짜 후원 못하고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의 집단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그런 꼴은 안 봅니다. 지금 뉴스K 보십시오. 앞으로 뉴스K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많이 조합원 가입해 주시고 많이 출자금 납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키워가신다면 KBS를 능가하는 방송, 지금도 방송의 질에 있어서는 분명 능가를 합니다. 그러나 질뿐만이 아니라 그 규모에 있어서도 KBS를 능가하는 방송 반드시 이룰 겁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고요?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조합원 분들은 빠짐없이 매월 1인당 11,000원 이상의 사용료 납부, 계좌이체 신청, CMS 계좌이체 신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 이야기 좀 하죠. 이 정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밑보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정일 씨,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원장이기도 하죠. 한국의 세습자본주의와 창조경제, 오늘 한겨레 칼럼입니다.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서 악당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세상 사는 법을 한 수 가르치면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잣집 딸과 결혼하는 것만 못하다고 일러준다. 토마 피케티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이 조언은 19세기 유럽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상속재산 상위 1%가 놀고 먹이며 버는 재산 소득만 해도 상위 1% 임금의 2.5배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게 바로 세습자본주의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상속자들이 훨씬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는 사회다. 이런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본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본들,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재산과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세습자본주의 사회인데 대한민국 어느덧 세습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피케티, 유명하죠. 21세기 자본론을 쓴 사람입니다. 이 피케티는 서구 선진국들의 소득 불평등이 점점 악화되어 세습자본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자본 과세를 실시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세습자본주의 봉건 귀족 사회입니다. 봉건 귀족 사회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한 유엔 혁명에 의해서 귀족들이 무너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자본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위 1%의 전체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입니다. 상위 0.1%만 보면 재산소득의 비중은 70%에 이릅니다. 재산을 낳는 그 재산소득이 40%, 70%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앞으로 최상위 소득계층의 재산소득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와는 전혀 관계없이 상속에 의해서 소수의 부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세습자본주의, 능력주의와 민주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진정한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세습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부를 일군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선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재벌닷컴이 올해 집계한 대한민국 상장사 100대 주식부자 중에서 85명이 세습재벌 가문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은 재산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상속한다. 그래서 이들 상속자들은 거대한 기업 집단을 거느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때로는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국의 재벌 세습자본주의는 단단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어서 좀처럼 새로운 대기업이 출현하기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우량 대기업과 초대형 부자가 쑥쑥 튀어나오는 미국 경제와는 사뭇 다르다. 같은 세습 자본주의이긴 합니다만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서 새로운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이 재벌들의 카르텔 때문에 새로운 재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돼요. 가난은 대물림하고 부는 상속되는 희한한 한국판 봉건사회가 도래한 겁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열흘이 지나 요즘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여러 소문이 무성하긴 했습니다만은 삼성그룹 후계 체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이것은 몹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계열사별로 혹은 그룹 차원에서 경영을 이끌고 갈 최적임자가 누군지 논의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양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에서 경영권이 세습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편법적인 상속, 정여, 그리고 재벌의 횡포,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처단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의 첫걸음입니다.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말고 바로 이런 것부터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돼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